안녕하세요. 김쌤 영어 김쌤입니다. 오늘 포스팅 제목은 영어 듣기를 망치는 습관, 영어 듣기를 망치는 습관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면 왜 영어가 안 되었는지 정말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블로그 포스팅과 함께 동영상을 게재해 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 새로운 영어 단어를 접할 때 보통 어떻게 해왔습니까? 영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많게는 20여 가지의 뜻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진 그 많은 예문들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뭐 이리 뜻이 많아. 그런 다음 가장 대표적인 뜻으로 외웁니다. 이것이 보통 학교에서 영어 단어를 배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이렇게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아기들은 외국에서 쉽게 익히는 것을 보고 아기들은 언어 천재구나 하였습니다.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만 3년이 되기도 전에 익히는 언어를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목으로 10년을 해도 안 될까요? 알고 보니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아기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기처럼 언어를 빨리 배우고 싶다고 했다면 아기처럼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희귀의 여왕 김연아처럼 되려면 김연아가 한 방법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을 잘하고 싶은 분이 박태환 선수가 한 방법과는 정반대 방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미란 선수처럼 되고 싶다고 하면서 장미란 선수가 한 방법과 모두 정반대의 방법으로 한다면 장미란 선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언어 습득만큼은 아기처럼 빨리 언어를 습득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기가 하는 방법과는 전혀 반대의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의 방법으로 하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정반대 방법입니까? 1. 아기는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교재에 있는 모든 것을 외우려고 합니다. 2. 아기가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은 언어를 익히려고 말합니다. 3. 아기는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틀려도 상관하지 않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성인은 틀리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4. 아기는 마음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기억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언어 학습 결과에 가장 영향을 주는 몇 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방식이 왜 문제가 됩니까? 언어는 의도만 가지면 혀에서 달려 나옵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각 키보드 버튼의 글자를 일일이 생각하면서 타이핑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저 표현할 의도만 가지면 저절로 우리의 발성기관에서 모든 것을
오토매틱으로 처리하여 음성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 저절로 말이 혀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절로. 저절로라는 말입니다. 저절로는 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무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은 대뇌가 아니고 반사신경계가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창시절 조건반사와 무조건반사를 배웠습니다. 무릎 위를 나무 망치로 치면 다리가 저절로 쫙 펴지는 것은 모든 인류가 동일합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반사라고 합니다. 반면 강아지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치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됩니다. 왜 침을 흘리게 됩니까? 종소리를 들으면 강아지의 반사신경계는 밥 먹을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신경계를 조건반사라고 합니다. 언어 습득은 그럼 무슨 신경계입니까? 미국인에게 국어로 내가 방귀를 뀌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미국인이 코를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 파동이 미국인의 신경계에 방귀를 낀 상태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음성 파동과 방귀가 연결이 된 한국인에게만 신경계가 방귀 낀 상태로 반응하기 때문에 언어는 무조건 반사가 아니라 조건 반사가 됩니다. 언어 습득은 조건 반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외우는 방법이 조건 반사 방식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뽀삐야, 이 종소리가 들리면 밥을 준다는 의미야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매일 설명을 해줍니다. 밥은 주지 않고 뽀삐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밥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가 나중에 종소리에 저절로 침을 흘릴까요? 무엇을 알게 합니까? 설명을 외우는 것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신경계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언어 습득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어 발음과 의미를 연결지어 외웁니다. 이렇게 의미를 외우는 것은 신경계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대뇌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뇌에 기억하는 것과 신경계에 기억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대뇌에 기억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외웠던 그 많은 시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신경계에 기억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망고를 먹을 때 망고 맛을 기억하려고 하였습니까? 딸기, 사과 역시도 그 맛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이 신경계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뇌와 신경계는 기억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딸기를 먹지는 않고 딸기는 사과보다 달콤하고 부드럽다 라고 외웠다고 합시다. 딸기를 보면 느낌이 옵니까? 그러나 딸기를 먹어본 사람은 딸기를 보면 딸기의 맛이 저절로 느낌으로 옵니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올 것입니다. 이것을 언어 습득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느낌의 흐름을 음성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고 똑같이 느끼려면 듣는 사람은 음성을 듣자마자 느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되지 않으면 네이티브의 음성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에 똑같이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딸기를 먹어보지 않은 분이 딸기를 보고 바로 딸기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딸기 맛을 외운 분은 혹여 맛에 대한 설명이 기억난다 해도 그것은 설명일 뿐 느낌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를 신경계가 아닌 설명으로 외운 것은 딸기 맛의 설명을 외운 것과 같아서 네이티브들이 속사포처럼 쏴대는 음성 파동에 신경계가 빨리 느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기를 보십시오. 아기에게 딸기를 보여줘 보십시오. 그러면 빨간 딸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옹알이를 합니다. 당장 딸기를 줘봅니다. 그러면 먹어보면서 옹알이를 합니다. 아기가 옹알이를 할 때마다 딸기야, 딸기 달라고? 딸기 먹고 싶다고? 딸기가 맛있어요? 딸기 맛있지? 등등의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기는 딸기라는 단어도 모르며 달라고? 먹고 싶다고? 맛있어요? 맛있지? 등등 단어를 아기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엄마는 계속 아기가 옹알이 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표현하거나 얼굴로 표현할 때마다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기가 옹알이를 하거나 손짓이나 표정을 짓는 것은 무엇인가를 느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강아지에게 밥 준 것과 같습니다. 강아지가 먹을 것을 보고 식욕이 돋게 됩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아기가 손짓이나 표정을 지을 때마다 들리는 엄마의 음성은 강아지에게 들려주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강아지는 주인님이 왜 종을 치는지도 모른 채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리면 배고픔을 느끼게 되듯이 아기는 엄마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나중에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면 강아지가 종소리에 반응하듯이 저절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개도 되기에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는 개의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보이는 사물이 흑백만 보이듯이 사람만이 사람의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고차원적인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하는 학습법이 바로 심포영작입니다. 심포영작으로는 누구나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원리를 정확히 적용해야 하는데 기존의 학습 방법으로 하면서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객관화시켜 정확히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코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쌤 영어 심포영작 특별반은 이 방법의 특허권자인 김쌤이 직접 온라인으로 코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연습할 컨텐츠와 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부여해드리는 코칭을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게시된 글의 댓글로 질문하면 김쌤이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자가 직접 코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자가 직접 코칭하는 이유는 학습자가 최대한 착각이나 착오를 줄여서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심포영작 특별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실례.